언젠가 학생에게 너의 꿈이 뭐니? 라고 했더니 회계사요. 회계사는 꿈이 아니고 직업이잖아. 앞에 형용사가 붙어야지. 그래야 꿈이지. 어떤 회계사, 어떤 의사, 나는 어떤 선생님 되겠어요 등등. 그럼 돈 많이 버는 회계사, 돈 많이 버는 의사, 안정적인 직업인 의사 선생님이라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물론 형용사는 형용사이긴 합니다. 돈 많이 버는 거니까. 근데 그 사람의 생각의 크기가 그 사람의 삶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영어도 그러해요. 영어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영어 독해를 잘한다, 듣기를 잘한다, 형용사는 형용사요. 그래서 영어 시험을 잘 봐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같은 이야기죠. 이런 것들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에요. 이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왜 시대착오적인 것인가에 관해선 작가가 대신 얘기해 줄 겁니다. 난 영어로 세상의 글을 읽고 난 영어로 다른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글을 읽고 듣는다. 나중에 세계의 모든 사람과 영어로 만나야지. 이게 영어 공부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 children think of their potential future occupations. 아이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의 잠재적인 미래 직업들은 in terms of what they will be. 무엇이 그들이 될 것인가의 관점에서 생각해요. firefighter, 소방수, 선생님, doctor, 또는 behavioral economist, 행동주의 경제학자 등등등등. Not about the amount of money. 돈의 양으로 관련된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뭐가 되겠다라는 they will earn, 그들이 벌게 될 돈의 양으로와 관련이 없는 거예요. Among adult Americans, why do you do has become as common a component of introduction as an anachronistic. How do you do? answers. 미국 어른들 중에는 What do you do? 무슨 일 하세요? 이거 직업을 묻는 거죠. 그러니까 has become as common, 흔한 그러한 introduction, 소개의 component, 어떠한 요소가 되었어요. 과거 anachronistic, 시대에 거슬린, 시대에 뒤처진 How do you do? 한때는 How do you do? 처음 뵙겠습니다 라는 말을 How do you do 있잖아요. 그러한 과거의 그러한 How do you do? 한때 잃었던 것만큼이나 이제는 직업을 묻는 게 소개가 된 거예요. 흔한 소개가 되는 거죠. 직업이 그 사람에게서, 자,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 This suggested. 요즘에 how do you do를 안 쓰고 what do you do를 쓰나 보죠? 그건 정확히 모르겠으나 하여튼 This suggested, 이것이 암시하고 있는 것은 Your jobs are integral part of our identity. 우리의 잡이 필수적인 아이덴티티의 요소가 됐다는 거죠. 네, 요소라는 거죠. Not merely way to make money. 돈을 버는 방식이 아니라 단지 in order to keep a roof over our head. 우리 머리 위에 지붕을 얹고 food in the mouth. 우리 입에 음식을 넣는. 그러기 위해서 돈을 버는 방식이 아니라 단지. 다른 의미로 본 거군요. 그러니까 미국 어른들 사이에서 what do you do는 바로 정체성을 나타낸다는 거죠. 정체성. 그 사람의 돈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렇죠? How do you do? 와 같은 과거에 한때 이런 것만큼이나, 그렇죠? 정체성이라는 걸 말한다. 단지 돈이 아니라. 우리는 직업을 묻는 게 정체성인가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우리는 돈과 합쳐져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분은 정체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It seems that many people find pride meaning in their job.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프라이드나 잡에서의 의미를 찾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In contrast. 이건 약간 차이가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직업을 묻는 것은 그 사람의 연봉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에게 직업을 무슨 일 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이러한 것들이 직업의
프라이드나 의미를 생각한다는 게 우리가 문화적 차이인 것 같아요. In contrast, 대조적으로. In the basic economy model of labor, 기본적인 경제적 그 노동에 대한 경제 모델은 generally treat working men, women as rat in a maze. 일하는 사람들을 미로 안에 있는 쥐처럼 봐요. Work is assumed to be annoying. 그러니까 일은 어떻게 가정됩니까? 귀찮고, annoying, 귀찮고, 짜증나는 거, 귀찮은 거. 그래서 all the rest, 모든 쥐, 인간이겠죠? want to do, 하고 싶은 것은 you get to the food, 음식에 도달하는데 with as little effort, 거의 노력을 possible, 가능하나 하지 않고 음식에 도달하는. 그리고 to rest on a full belly, full, 가득 찬 배를 가득 채우고 그냥 쉬는 거죠. For the most part, 대부분 possible, 가능한 대부분 배 뛰시고 등 따쓰고 이런 거였죠. 가득 채우고 쉬는 거. 뭐 이런 거를 한다고 경제학은 보고 있다는 거죠. 인간을 쥐로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영어를 배울 때 내가 쥐가 될 것인가 아니면 프라이드 있는 인간이 될 것인가 의미를 찾을 것인가. 그러니까 영어를 배우는 것도요. 마찬가지예요. 영어가 어떠한 의미가 될 것인가 나의 인생에 있어서 아니면 단지 돈을 버는 수단이 될 것인가를 뭐 겹칠 수도 있어요. 겹칠 수도 있지만 단지 어떤 직업적 수단으로 본다면 영어는 여러분들 인생에서 커다란 의미를 가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어를 하나의 의미 있는 삶으로서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세상을 읽고 세상을 듣는다라고 한다면 그 의미가 사뭇 달라지겠죠. 영어 공부의 목표도 그렇게 되어야 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생활 영어를 배워서는 안 돼요. 생활 영어라는 거 뭔지 아시죠? 생활 영어 뭐 100개, 200개 이런 것들은 결국 여러분들에게 가볍게 스킵하는 형태로서 영어를 갖추기 때문에 여행할 때 멋져 보일지 몰라요. 누군가에게. 그러나 그것은 폼 잡는 원숭이에 지나지 않아요. 본질은 아무것도 없어요. 벌거벗은 원숭이처럼, 벌거벗은 왕처럼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상대가 이야기하는 걸 다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상대가 정치를 얘기하거든, 철학을 얘기하거든, 어떤 이야기라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내공을 키워야 하는 거죠. 시험만 딱 잘 보는 것을 넘어서서, 시험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험이란 나오는 게 뭐 정치, 철학 다 나오니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그렇죠? 생활 영어 하는 분들이 특히 문제예요. 이분들은 영어를 액세서리로 생각해요. 액세서리. 그래서 발음에 대한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발음이 저 사람 원어민 같은데 라고 멋있어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럴 필요 없어요. 얘를 할 수 있는 발음으로 하세요. 생활 영어 이런 것들이 결국에 나의 액세서리를 최대한 멋있게 하기 위해서, 또 영어 강사라는 사람들도 문제예요. 영어 강사들이 다 미국식 발음을 많이 하는데 미국식 발음이 역겹기도 해요. 때로는 막 자기가 원어민처럼 막 혀 굴리면서 하는데 발음은 좋겠죠. 저보다 좋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가고 있는 내공은 그냥 그래요. 자, 생활 영어나 모든 영어든 어떤 거치장스러운 치장하는 그러한 것들이 현혹되지 마시고 영어에 대한 본질, 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